갤럭시 탭 S9 방수 방진 등급이 IP68 등급입니다. 물에 넣고 고사양 게임하면 발열 문제 해결. 네, 오늘 제품은 삼성 갤럭시 탭 S9 울트라입니다. 제품은 삼성으로부터 제품만 대여받았어요. 한번 써보고 싶어서 울트라를 대여 있어요. 이 큰 화면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쓰면 만족할까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갤럭시 탭 S9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울트라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갤럭시 탭 S9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S9, S9 플러스, 그리고 울트라입니다. 11인치, 12.4인치, 14.6인치입니다. 모든 모델에 올레드가 들어갔어요. S9 기본형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울트라만 전면 카메라가 듀얼이라서 여기 보시면 살짝 노치 디자인입니다. 가장 놀라운 게 방수 방진이고, 그 다음에 베이퍼 챔버 탑재, 전후면 양방향 열 전달 구조가 되면서 발열에서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적응형 패널이고 HDR10 플러스를 지원, S펜도 지원을 하죠. 제가 스펙에서 놀랐던 게 이 세 가지 시리즈 중에서 이 울트라가 제일 얇더라고요. 기본형이 제일 얇을 줄 알았는데 두께가 5.9, 5.7, 그리고 울트라는 5.5mm입니다. 성능으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성능은 전작 대비해서 CPU는 최대 41%, GPU는 36% 향상됐다고 합니다. 긱벤치 6 점수는 2000점대, 전작은 1700점대였으니까 300점 정도 상승했고요. 멀티스코어는 5500점대로 전작 4000점보다 1500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GPU 오픈 CL은 9500점대로 확실히 전작보다 많이 올랐고요. 벌칸 점수 또한 9700점대인데 전작은 7100점대였죠. 3D마크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최고 3800점대, 전작 대비 약 1500점 정도 상승했고요. 최저점 또한 3200점대로 전작보다 상승했습니다. 안정성이 85%로 굉장히 안정적이죠. S9 울트라의 최저 점수가 S8 울트라의 최고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 뭐 성능 향상은 확실하죠.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S9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S9 울트라 이 큰 화면 왜 쓰는가 알아보죠. 첫 번째입니다. 큰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울트라 보시면 화면이 진짜 시원하게 큽니다. 우리 Z 폴드 5를 딱 펼쳐보면 어때요? 체감이 되시나요? Z 플립 5 4개를 놔둔다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넷. Z 플립 5 4개를 놔두는 것보다 더 큽니다. 무려 14.6인치이기 때문에 노트북 크기만 하죠. 태블릿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이제는 접는 태블릿의 상용화도 기다려봐야겠죠. 아무튼 이렇게 큰 화면이 필요할까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매력에 빠져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누워서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휴대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게 또 태블릿을 누워서 하는 맛이 또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되느냐, 먼저 영상 머신으로 활용한다. 만족감이 남다르죠. 예, 사진 동영상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좋죠. 거기다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니까 명암비도 뛰어납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세로지 캠, 예. 근데 이 15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머신으로만 사용한다면 돈 아깝죠. 예. 이 화면 분할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화면비는 16대 10입니다. 노트북도 16대 9보다 16대 10 비율이 생산성이 좋거든요. 화면이 크니까 화면 분할을 해서 두 손가락으로 밑에서 위로 샥 올리면 이렇게 아래 위로, 또는 측면으로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딱 밀면 화면 분할 좌우로 되죠. 영상을 보면서 또 이쪽에서는 노트 필기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3개 동시에 띄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가운데 이렇게 팝업을 띄워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는 강의 자료 등의 PDF를 띄워놓고 우측에는 메모장을 띄워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팝업으로 띄워서 화면 투명도를 지정한 다음에 그림 같은 걸 따라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비율로 하면 일반적인 태블릿 화면에 우측에 스마트폰 하나를 더 놔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비율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냐, 직장인들 업무할 때 큰 화면으로 S펜으로 슥슥 그리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PDF를 띄운다거나 자료를 넣거나 강의 같은 걸 보면서 메모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해도 좋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멀리 있어도 크게 보입니다. 예, 모바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엑스박스 게임패드, 게임 패스를 이용하면 큰 화면으로도 시원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겠죠. 큰 화면 보십시오. 예? 무조건 울트라죠. 거의 뭐 PC로 즐기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 활용이라면 필기입니다. 그러니까 S펜 활용이죠. 태블릿에는 S펜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실과 바늘처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S펜이 있어야 필기를 야무지게 할 수 있죠. 이번에 S펜이 업그레이드 된 게 뒤쪽에 보시면 이 S펜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IP68 방수 방진이 지원되기 때문에 물속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S펜을 이용한 에어 액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 이렇게 축소, 이런 식으로 에어 액션 설정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이 질감을 위한 액세서리도 판매를 하는데 노트페이퍼 스크린이라고 직접 제가 써보니까 진짜 종이에 쓰는 느낌으로 사각사각했습니다. 그냥 스크린에다가 쓰면은 살짝살짝 미끄러운 느낌으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좀 필기를 많이 하신다, 그런 종이 질감의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쓰는 게 낫겠죠. 이번에 이제 삼성 노트 활용이 좀 더 좋아졌는데 갤럭시 기기를 쓰는 사람들끼리 공유 노트를 통해서 서로 삼성 노트 실시간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기의 연속성이 강조가 됐죠. 이걸 물에 넣는다? IP68 방수 방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나기가 갑자기 내렸을 때 가방에 태블릿, S펜이 있어도 쉽게 침수되지 않습니다. 이 인트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방수가 되니까 물에 담궈서 써야지, 발열을 식혀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찌됐던 시간이 지날수록 방수 성능은 떨어지기 마련이고요. 방수된다고 물에서 갖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물에 넣었다가 침수되면은 이 소비자의 과실이기 때문에 돈 내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대망의 덱스 모드입니다. 이 덱스 모드도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 태블릿을 노트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블릿 모드로 눕혀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삼성 정품 북커버 키보드를 연결하면 노트북처럼 사용하는 건 당연한데, 이 다른 기기에도 덱스를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제가 갖고 있는 로지텍 키보드, 블루투스 마우스를 연결하면 노트북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얘네 둘이 그냥 블루투스 연결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덱스 모드가 있습니다. 덱스 눌러볼게요. 그러면 삼성 덱스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덱스 모드가 진입이 되는데, 보세요. 바탕화면 보면은 진짜 PC 화면을 켠 것처럼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 나옵니다. 마우스가 보이세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움직이고, 키보드 쳐볼까요? 자, 현재 지금 로지텍 키보드랑 마우스를 연결해서 마치 노트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마우스 휠 당연히 작동하고요. 뭐 노트북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딱 세워놓고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내가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덱스 실행 진짜 잘 되고, 그리고 게다가 터치도 되죠. 터치되고 또 S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드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또 그림 그리고 싶어, 그러면 또 태블릿 모드로 바꿔가지고 또 그림 슥슥슥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덱스를 큰 화면 4K 모니터랑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최고의 활용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혹시나 150만 원이 넘는 이 태블릿을 사고 나서 영상만 보시던 분들, 이런 기능 좀 제발 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화면도 크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뭐 사진 편집을 위해서 라이트룸, 그리고 영상 편집을 위한 루마퓨전을 사용하시면 버벅임 없이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S펜을 활용해서 편집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덱스와 함께 활용하면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노트북으로 편집하는 느낌이죠. 근데 편집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하게 되면 루마퓨전이 50% 할인 적용이 되더라고요. 꼭 이런 유료 앱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도 이 큰 화면에서 S펜을 활용해서 함께 편집을 하면 훨씬 더 편하겠죠. 제가 이전에 갤럭시북 제품을 다루면서 갤럭시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플만 애플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죠. 갤럭시의 많은 노력으로 갤럭시도 이제는 에코시스템이 정말 유용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갤럭시 버즈 등을 활용해서 기기 간의 파일 이동, 사진 이동 등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파일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열기, 그러면 찍은 사진이 바로 넘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세컨드 스크린,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태블릿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 에코시스템은 폐쇄적이냐? 이번에 삼성에서 새롭게 출시했죠? 드랍십입니다. 퀵쉐어는 삼성 기기 간의 파일을 전송했다면, 드랍십은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아이폰, iOS, 웹에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아직 베타하고 정식 출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URL 또는 QR코드를 이용해서 파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랍십으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죠. 자, 후면에 2개, 그리고 전면에 2개가 있습니다. 전면에는 메인 12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울트라에만 전면 초광각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후면에는 메인 1300만화소, 초광각 800만화소입니다. 기본형에는 초광각 카메라가 없어요. 이게 사실상 풍경이나 셀피를 찍기 위한 보다는 문서 스캔 촬영하거나 멀리 있는 칠판 등을 찍을 때 필요하겠죠. 보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4K 3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고요. 찍은 다음에 확대해서 사용하면 되겠고, 그리고 2배까지 광학 줌이 되는데 디지털 줌은 8배까지 줌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물 사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에서는 카메라를 사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요.
자, 디스플레이를 오래 보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물론 갤럭시 S9 모든 시리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뭐냐면 아이케어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LCD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아몰레드 2X 라이트 모드가 블루라이트 70%를 감소하고 또 이제 다크 모드 같은 경우는 78%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강의 등을 오래 보거나 이북을 본다거나 디스플레이를 오래 사용해도 좀 안심이 되겠죠. 비전 부스터 기능으로 야외에서도 시인성을 확대했는데 어두운 부분이 전작에서는 아쉬웠다며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서 밝기 조절을 하는 겁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 들어간 기능인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어두운 부분을 밝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제일 아쉬운 점이라면 액세서리랑 함께 사용되면 무거워진다는 거. 일단 무게 자체는 울트라 기준으로 와이파이 모델은 732g, 5G 모델은 737g인데 크기에 비하면 크게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스마트 북커버랑 같이 쓰면 무거워집니다. 북커버 무게가 무려 670g입니다. 그러면 북커버랑 같이 사용하면 약 1.4kg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웬만한 노트북 무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북커버의 가격을 무시 못하는 게 39만 6천 원입니다. 근데 마우스패드가 없는 슬림 키보드 북커버 같은 경우는 468.9g이니까 조금 낫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사 방지 코팅이 없는데 AR 반사 방지 필름을 팔더라고요. 44,000원. 요것도 액세서리 필름치고는 비싸다라는 겁니다. 붙여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요 두 가지가 좀 아쉬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 탭 S9 울트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커다란 화면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능이 좋으니까 다양한 작업, 그리고 필기, 사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었고 게임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액세서리랑 함께 사용하면 1.4kg에 육박해서 무거워지고 기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휴대성을 좀 중시한다거나 좀 더 가벼운 걸 찾는다면 뭐 S9 기본이나 S9 플러스 모델도 고려해 보셔야겠죠. 좀 더 작은 모델 같은 뭐 8인치대 모델을 찾으신다면 또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큰 화면 활용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